오늘은 2013년 대만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대만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용의자가 몇 번이나 진술을 번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진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신베이시 바리구 강변에 맘마우스라는 조그만 커피숍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입이라는 다소 독특한 이름의 커피숍인데요. 번화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지만 입소문을 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천진푸 장추이핑 부부 역시 이 커피숍 단골입니다. 천진푸, 당시 나이 78세, 일본 다쿠쇼쿠 대학 교수로 재직했었고 일본 오키나와 현에 땅도 가지고 있었지만 퇴직 후 대만으로 돌아와 맘마우스 커피숍 근처 별장에서 생활합니다. 천진푸의 부인 장추이핑, 천진푸보다 22살이 어리며 대학 부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해 별장 근처에 있는 맘마우스를 자주 찾았고 조용한 분위기와 깊은 커피 맛에 매료돼 이 커피숍 단골이 됩니다. 맘마우스의 매니저 시에이한, 긴 머리에 안경을 낀 소녀입니다. 천진푸는 매일 아내의 퇴근을 기다리며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는데요. 시에이한은 그런 그가 외롭지 않게 천진푸가 와이프를 기다리는 동안 담소를 나누며 그의 무료함을 달래주었습니다. 사실 천진푸는 최근 들어 부쩍 쓸쓸함을 느낍니다. 천진푸의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어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천진푸는 자식처럼 살갑게 대해주는 시에이한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시에이한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어머니와 둘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천진푸는 안쓰러운 마음에 시에이한에게 자주 용돈을 줬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수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에이한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주고 매주 주식 투자 방법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천진푸의 아내 장추이핑 역시 시에이한을 친딸처럼 생각해 남편이 시에이한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2013년 2월 20일 천진푸와 장추이핑의 가족이 4일째 두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는 노부부가 걱정돼 직접 집으로 찾아갔지만 먹지도 않은 음식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있고 집안에 불도 켜진 채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차가 있는 것으로 봐서 어디 멀리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걱정돼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노부부를 찾아 나섭니다. (2월 26일) 경찰은 사라진 천진푸, 장추이핑 부부를 찾았지만 이렇다 할 단서조차도 찾아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리구 강가에서 사람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현장으로 간 경찰은 먼저 신원 파악을 하려 했지만 오랜 시간 강물에 있었던 모양인지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은 DNA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신의 정체는 바로 사라진 천진푸였습니다. 3월 2일 다시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맘마우스 커피숍에서 130m 정도 떨어진 강변에서 항구의 여자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전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한 사람은 뜻밖에도 맘마우스 커피숍의 매니저 시에이한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바로 장추이핑의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을 찾았어요. 현장으로 달려온 장추이핑 가족들은 강가에서 발견된 여자를 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경찰은 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가에서 발견된 여자의 얼굴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어떻게 무엇을 보고 CA 한은 장추이핑이라고 확신한 걸까요? 경찰은 발견 당시에는 눈에 띄는 특별한 외상은 없어 천진푸와 장추이핑이 물에 빠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경찰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예리한 흉기에 당한 듯한 상흔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얼마 뒤 경찰은 장추이핑의 계좌에서 수상한 기록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들은 은행 ATM기에 설치된 CCTV를 모두 살펴보는데 의외의 인물이 포착됩니다. 한 의문의 여성이 장추이핑의 현금 카드를 가지고 ATM기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지만 비밀번호를 계속 틀려 돈을 찾지 못합니다. 그 여성은 은행 직원에게 가 장추이핑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보여주며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신분증 사진과 너무 다른 얼굴,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얼굴 때문에 여성을 의심합니다. 이 여성은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해 성형수술을 했다며 신분증 사진과는 달라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녀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추이핑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가지고 돈을 인출하려고 했던 여성은 바로 맘마우스 커피숍의 매니저 CA 한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추이핑과 비슷해 보이는 가발을 쓰고 얼굴에는 잔주름까지 그려가며 장추이핑인 척 연기하며 돈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3월 6일 경찰은 CA 한을 체포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 사람을 죽였다며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CA 한이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자신은 범인이 아니며 모든 것을 계획한 건 바로 맘마우스 커피숍 사장 여씨와 그의 파트너 구씨, 종씨로 자신은 그저 이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그들이 자신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3월 7일 경찰은 카페 사장 여씨, 그의 파트너 구씨와 종씨 등 세 사람을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든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렇다 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사건 발생 당일 2월 16일에 이 세 사람 모두 휴대폰이 장시간 꺼져 있었습니다. 뭔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 세 사람은 혐의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3월 8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CA 한이 또다시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그녀는 경찰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무서운 마음에 커피숍 사장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해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강변을 걷다 우연히 지갑 하나를 주웠어요. 근데 놀랍게 장추이핑 지갑이더라고요. 지갑 속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보자 저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어 장추이핑으로 변장해 돈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진술을 번복한 그녀로 인해 경찰 수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맘마우스 커피숍 사장 여씨와 구씨와 종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2008년 4월 맘마우스 커피숍이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CA 한은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채용됐었지만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맡은 일을 잘해 대학 졸업 후 커피숍 매니저로 승진합니다. 매니저가 된 그녀는 커피숍에서 여러 뜻깊은 활동들을 합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과일을 판다거나 텀블러를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커피숍 사장 여씨는 일도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커피숍 이미지까지 좋게 만드는 그녀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CA한이 거짓말로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다니 경찰서에서 나온 여씨는 엄청난 악성 루머에 시달립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욕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영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여씨는 직접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로 합니다. 그는 먼저 커피숍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2013년 2월 16일 저녁 7시 30분 CCTV에는 축 늘어진 짱추이핑을 부축해 강변 쪽으로 가고 있는 CA한이 보입니다. 1시간 뒤 저녁 8시 30분 CCTV 영상에 CA한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천진풀을 업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커피숍 후문에 설치된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커피숍 정문에 설치된 CCTV만 확인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게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장 여씨는 CCTV 영상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합니다. 경찰은 즉시 CA한의 집과 커피숍을 수색하는데 이곳에서 값비싼 보석을 18개나 발견합니다. 이것은 모두 장추이핑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CA한의 최근 6개월간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 2012년 9월 CA한의 어머니가 그녀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그녀는 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녀는 동네 병원 2곳에서 수면제 21를 구합니다. 2월 5일 CA한이 천진풀을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짱추이핑은 해외에 나가 집에 없었죠.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하던 중 천진푸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CA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장추이핑의 방으로 가 장추이핑의 소형 금고를 찾습니다. 그녀는 금고에 수억 원에 달하는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보석을 훔치기 위해 천진푸에게 약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고를 찾는데 실패합니다. 2월 16일 오후 그녀는 손님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천진푸, 장추이핑 부부를 초대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이들 부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CA한이 미리 이들의 커피에 몰래 수면제를 타놓았기 때문입니다. CA한은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을 커피숍 후문을 통해 한적한 숲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핀 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흉기를 꺼내 두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4월 12일 검찰은 강도살인죄로 CA한을 기소합니다. CA한은 이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사실 저와 천진푸는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그는 자주 저에게 금고에 있는 비싼 보석들과 통장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도 모르게 나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결혼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랬어요. 라고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내 그녀는 진술을 다시 번복합니다. 사실 저와 천진푸는 2011년이었어요. 천진푸가 장추이핑이 없는 틈을 타 절 집으로 초대했어요. 천진푸가 주는 주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 천진푸에게 이미 당한 뒤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왔어요. 그녀의 자백에 검찰이 묻습니다.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죠? 왜 그와 관계를 계속 이어온 거죠? 천진푸가 매번 돈을 줬어요.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전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할 거라고 하자 천진푸는 화를 내며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추이핑에게 천진푸와의 관계를 털어놨는데 장추이핑은 아무 반응이 없었죠.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어요. 검찰은 뒤죽박죽 계속 뒤바뀌는 CA한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증거인 범행 도구를 찾기 위해 사방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커피숍 사장 여씨가 제출한 CCTV 영상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CA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2014년 4월에서 10월) 사이 4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경찰은 천진푸의 집 구석구석을 조사했지만 CA한의 DNA와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천진푸의 집으로 갔다고 말한 것조차 거짓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CA한은 천진푸에게 당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천진푸의 특정 부위에 있는 특징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 나이대 노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CA한이 천진푸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CA한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가 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10월 29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CA한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이로 인해 수사에 많은 혼선을 빚게 하였으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대만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CA한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합니다. 법원은 그녀가 과거 범죄 경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1심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열린 대법원 재판에서도 2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대만을 경악하게 만든 맘마우스 커피숍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CA한의 남자친구 축 씨는 매주 그녀를 만나기 위해 면회를 옵니다. 4년 동안 300회가 넘게 그녀를 만나러 오죠. 보통은 이러면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기는데 사람들은 남자친구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사 초기 경찰도 남자친구 축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왜소한 CA한 혼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천진푸 부부의 상흔이 모두 몸 왼쪽에 있었는데 남자친구 축 씨가 왼손잡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그는 CA한과 통화한 기록이 없었고 사건 현장과는 다른 곳에 있었으며 그의 집 또한 수색했지만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자친구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CA한이 정말 천진푸에게 부당하게 당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천진푸가 CA한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건은 여전히 여러 의문들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